요 몇 년 새 자주 보이는 말 중 하나가 인싸와 아싸입니다. 사람들과 잘 섞여 어울리는 인기인 인사이더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혼자 노는 아웃사이더를 뜻하죠. 이 아웃사이더라는 말은 예전에도 종종 썼던 것 같습니다. 찐따, 루저, 외톨이 이런 말들과 비슷한 뉘앙스죠. 그런데 이 인싸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한 건 좀 흥미롭네요. 철이 덜 들었던 학창시절에는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사실 이 인싸와 아싸라는 개념은 이렇게 성장기 때 학교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나 쓰이던 개념이었는데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로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싸, 아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인싸가 되고 싶어서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건 기본이고 딱히 영양가도 없는 소셜미디어상 인맥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인맥 관리를 하고 있죠. 인기가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본인이 그 모리에 속했다는 것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 좋아요라는 수치화된 관심이 일종의 권력이 된 소셜미디어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이 다 든 어른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인기인들과 어울리려고 애쓰고 또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소위 인플루언서들과 열심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기괴한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인싸니 아싸니 얘기하는 것도 꼭 사춘기 중학생들 보는 기분이 들죠. 저는 이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한국인들의 공포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집단과 무리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세에 따라가고 또 유행을 따라가는 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들과 다른 걸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집단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해외에서 일하다 귀국했을 때 제일 처음 들은 말 중 하나가 머리를 자르라는 말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촌스럽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하랴 공부하랴 너무 바빠서 머리를 제가 대충 잘랐었는데요. 해외에 있을 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데이트하던 여자들도 한 번도 제 머리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촌스럽다는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촌스럽다. 이거 결국 대세와 유행에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남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다름을 존중한다기보다는 타인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해외는 아예 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덜 그렇다는, 즉 경향성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마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처럼 무언가 집단이라는 이 거대한 의식에 만들어낸 규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 집단과 무리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죠. 저는 결국 이 집단 속에서 이 집단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잘 따르냐가 이 인싸와 아싸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 입는 패션 브랜드, 남들 다 쓰는 아이템, 남들 다 가는 맛집, 남들 다 놀러가는 핫플레이스. 이 남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항상 이 남들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걸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려고 들고 여기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남들이 추구하는 이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겠죠. 유행처럼요. 90년대 때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지금 보면 촌스럽다고 하듯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집단의 기준은 바뀌어갑니다. 인싸는요, 매번 여기에 열심히 맞춰가겠죠.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요. 제가 아싸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이 인싸가 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또 자신의 쿨함을 보여주기 위해 허례허식에 젖어 있을 때 또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사회적 기준에 맞춰가려고 자신을 바꿔갈 때 아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덤덤히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싸를 찐따니 뭐니 하며 비웃고 경멸하지만 사실 진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차라리 이런 아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청소년기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위 잘 나가던 아이들은 되게 자존감이 낮고 유약하고 때로는 야비한 경우가 많았죠. 자기 자신, 이 개인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언제나 또래 아이들과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던 친구들입니다. 마치 배역을 연기하듯 그 캐릭터에 자신을 끼워 맞춰가며 학교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었죠. 물론 저도 어릴 때 이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차라리 교실 구석에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대화하던 게 좀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근성이 이제는 청소년들을 넘어서서 성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어린 학생들 마냥 개개인의 삶과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싸와 아싸라는 이 편협한 경계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인싸들, 자기 자신이 없이 그저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인싸들, 이런 인싸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아요 날리며 축켜 세우는 동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매력적이고 또 섹시한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르고 찐따라고 부르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아싸로 남고 싶고 또 이런 아싸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중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유와 노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죠. 그의 철학은 항상 정신적 자유와 스스로 자초한 노예를 대조시키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귀족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권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유를 얻었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 그의 글에서 가르침을 얻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평범한 사람들을 로마 전통어신 토가의 흰실에 비유했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아무 색깔 없이 그저 주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에픽테토스는 토가의 붉은 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밝게 빛나는 저 작은 부분이 나머지를 아름답게 만드노라. 그런데 왜 당신들은 나를 다른 이들처럼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내가 다른 이들을 따라간다면 내가 어찌 붉은색 실로 남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붉은색 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